이번에는 미증시에서 있었던 종목별 메가 이슈들 정리해드리는 메가 이슈 시간입니다. 먼저 핀매집앱 확인해 보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금리 인하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으로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연준 당국자들이 시장의 과도한 반응을 억누르기 위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를 낮추고 있지만 시장은 그럼에도 여전히 기대감에 차 있는 모습이었는데요.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임의 소비재 섹터가 오르고 부동산, 유틸리티, 산업 섹터 등이 하락했습니다. 주요 빅테크주들이 강한 시세를 나타냈습니다. 엔비디아와 알파벳, 메타, 아마존이 3% 안팎으로 오르면서 시장 상승세를 주도하는 모습이었고요. 반면 애플은 애플워치 특허 침해 논란 등으로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넷플릭스도 목표가 상향에 좋은 흐름을 보였고요. 월마트, 코스트코, P&G 등 필수 소비재 종목들도 상승세 나타냈습니다. 공급 차질 이슈로 유가가 오르자 관련 에너지주들도 전반적으로 올랐습니다. 이번에는 종목별로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엔비디아 소식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배런스에서 엔비디아가 매그니피센트 7 중 가장 저렴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일명 매그니피센트 7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밸류에이션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 상승률이 S&P 500의 수익률 약 65%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고요. 이 종목들의 평균 수익률은 106%에 달한다고 하죠. 가장 비싼 기업은 애플입니다. 주가 수익 비율이 3.3이고요. PER이 27배 정도가 되고 있고요. 테슬라의 경우에는 주가 수익 비율이 2.3, PER은 65배입니다. 그리고 이들 중 가장 저렴한 종목은요, 놀랍게도 올해 거의 3배나 늘어난 엔비디아였습니다. 여전히 가장 저렴한 AI 플레이어로 꼽히고 있는 중인데요. 번스타인은 엔비디아의 상승 여력이 여전하다라면서 투자 의견 매수 그리고 목표가는 $700를 재확인을 했습니다. 주가 수익률이 주가 수익 비율이 0.7, PER이 24배가 된다고 낮다고 지적을 했죠. 지표상 내용이기는 하지만요. 앞으로도 AI 시장을 주도해 나가면서 높은 성장률을 보일 수 있을지 기대도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주가는 2.4% 오르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다음은 어도비 소식입니다. 피그마 인수 계획을 취소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어도비는 지난해 9월에 $200억 들여서요, 경쟁사인 피그마를 인수하기로 했었는데요. 이 계획을 취소한다라고 합니다. 유럽과 영국 쪽에서 반독점 문제를 제기를 했는데요. 규제 승인을 받을 길이 없다라면서 결국 인수를 포기한 거죠. 길이 없다고 표현할 정도니 반독점 허들이 꽤나 높았던 모양입니다. 주가는 2.3% 오르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다음 소식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애플인데요. 애플워치 특허 침해 논란에 하락세 나타냈습니다. 애플워치에 포함된 기능인 혈중 산소 농도 측정 기술에서 경쟁사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일부 애플 제품의 판매가 중단이 된다라고 하는데요. 제재 대상이 된 제품은 애플워치 시리즈 9과 애플워치 울트라 2이고요. 애플은 두 제품을 시장에서 거두어 들이고 판매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주가는 0.78% 하락 마감했습니다. 다음 소식도 보겠습니다. 넷플릭스인데요. 모건 스탠리의 목표가 상향에 상승세 나타냈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넷플릭스 목표가를 $475에서 $550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현재가 대비해서 14% 상승 여력을 의미하는데요. 콘텐츠 지출이 회복이 되고 있고 또 계정 공유 유료화 그리고 광고형 요금제 등으로 인해서 성장 여력이 높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주가는 3% 넘게 상승 마감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쿠팡 소식입니다. 쿠팡은 팥패치 인수 소식에 하락세 나타냈습니다. 팥패치는 전 세계에 뻗어있는 명품 브랜드 플랫폼인데요. 인수에 $5억 투입을 하기로 했고요. 이번 거래를 통해서 쿠팡이 글로벌 개인 명품 시장에서 어떻게 활약하게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주가는 4.49% 하락 마감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마감 지수들 살펴보겠습니다.
다우 지수가 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S&P 500 지수는 0.45% 상승, 나스닥 지수도 0.61% 상승하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